사막 한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도시 네옴시티.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된 한국형 초대형 휴게소, 심지어 철도 수주까지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로 사우디를 사로잡았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로 현재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어쩌다 보니 이 거대한 미래 도시에서 작지만 중요한 한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더군요. 처음 네옴시티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단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미국, 영국, 심지어 독일과 일본의 전문가들까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것.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제가 맡은 건 네옴시티 외곽에 세워질 스마트 휴게소였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구상한 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AI 무인 주차 시스템, 태양광 발전, 자동화된 레스토랑과 쇼핑 공간까지 갖춘 초현대식 복합시설. 말 그대로 사막 위에 떠있는 작은 미래 도시였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팀이 핵심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파리의 라데팡스 금융지구, 두바이의 첨단 빌딩, 심지어 런던의 스마트 인프라까지. 우리가 설계한 건축물 중 실패한 건 없었다. 회의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팀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참가했고 당연히 서구 엔지니어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어느 날 프랑스 팀의 책임자인 장 피에르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많습니까? 분명 질문이었는데 묘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너희가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뉘앙스가 있었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스마트 인프라 기술이 꽤 발전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요. 그 말을 듣자 피에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옆자리의 동료에게 프랑스어로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지하철이라면 한국이 좀 하겠지.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결과니까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프랑스 팀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한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리도, 런던도, 두바이도 아니라는 것. 설계 도면과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막의 환경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프랑스 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건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저는 공사 현장에서 프랑스 팀의 AI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몇몇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모니터를 보며 활짝 웃고 있더군요. 뭐라고? 이게 바로 프랑스의 기술력이지. AI 기반 자동 주차 시스템이 1cm 오차도 없이 차량을 유도할 거야. 화면 속에서 주차 안내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뭐야? 왜 경고음이 울리지? 순식간에 모니터에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센서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피에르가 당황한 듯 화면을 확대해 보더군요. 설마 이 모래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모래였습니다. 센서 표면에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달라붙어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던 기술이었지만 실제 사막 환경에서는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에르는 계속 머리를 흔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변수가 아니야. 센서 표면이 정전기로 모래를 끌어들이는 거라면 보호막을 씌워야 하나?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막을 씌우면 감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는 계속 쌓일 텐데요. 몇 시간 만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자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많냐? 하며 비꼬듯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해결책을 궁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센서 표면에 특수 나노 코팅을 적용했습니다.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어서 모래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단순한 발상의 차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작은 차이가 지금처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프랑스 팀은 이 사막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휴게소와 스마트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죠. 설계 단계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막은 햇빛이 강하니까 당연히 태양광 발전도 효율적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태양광 패널이 너무 뜨거워져서 오히려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내부 배선이 변형되고 일부 패널은 심지어 균열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추가 비용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안에서 해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피에르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 문제에 대해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라면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팀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사라 윌슨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로 재난 대응 시설을 설계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팀의 태양광 패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더군요. 너희 패널은 문제 없어 보이네. 네, 우리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순행식,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막에서? 너희 그거 실험 많이 해봤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한강변에서 냉각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 번 실험했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팀은 공기 순환 방식만 생각했는데 너희는 아예 물을 사용한 거구나. 그녀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프랑스 팀 너희 방법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서구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뜻이었죠. 태양광 패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시스템이었죠. 로봇이 주문을 받고 AI가 주방을 관리하며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미래형 시설. 사우디 왕가에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문제였습니다. 로봇팔이 멈췄어. 움직이질 않아. 공사 현장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팀이 자랑하던 주방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지 이틀 만에 고장이 난 겁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가 로봇 관절 사이로 스며들면서 내부 센서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할 것 같은데 프랑스 엔지니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품? 예비 부품 있나? 없어. 프랑스에서 주문해야 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최소 3주. 그 순간 공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본사에서 온 영상통화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예산 내에서 해결하세요. 박진수 씨,
한국팀은 같은 문제 없습니까? 갑자기 저를 향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사급 임원이 직접 물어보는 걸 보니 이미 한국팀의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밀폐형 주방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모래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했고 로봇 관절도 특수 실리콘 커버로 보호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좋은 설계를 했다는 거야? 말투에서 자존심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좋다기보다는 환경에 맞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피에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분명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 프랑스 팀이 한국 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압둘라힘 왕자, 사우디 왕가의 핵심 인물이자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태양광 패널과 자동화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 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피에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저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왕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한국팀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사우디 왕자 앞이라 긴장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사막과 비슷한 환경에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혹독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사막에서는 단순히 최첨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도 되겠군요. 그 순간 프랑스 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한국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그리고 네옴시티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팀은 태양광 패널 과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했고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했지만 본사는 추가 예산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동화 레스토랑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지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프랑스 팀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갈수록 냉랭해졌고 피에르는 점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적용한 냉각 시스템,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피에르는 결코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피에르는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계 도면은 저희 팀의 자산입니다. 피에르는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 협력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의 첫 공식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프랑스, 한국, 그리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팀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 태양광 패널의 과열입니다. 기존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효과가 부족했고 사막의 온도가 예상보다 더 높아 패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에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동화 레스토랑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모래가 내부 센서를 방해하면서 기계가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막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패널에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패널 아래에 작은 물순환 구조를 만들어 패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순행식 냉각이라니 이건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자동화 레스토랑 시스템은 완전 밀폐형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센서 보호를 위한 특수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고 공기 정화 필터를 내부에 장착했습니다.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이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팀의 기술을 참고해야 한다는 걸 그들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피에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수, 네, 너희 방식 적용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 저는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프랑스 팀이 한국 팀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냉각 시스템을 먼저 적용해 봐야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공사 현장에서 프랑스 팀과 첫 협력을 논의하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피에르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해본 적 없는 방식이라 내가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어? 이제는 솔직해지기로 한 걸까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팀을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직접 배우겠다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시범만 보면 안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죠. 제 말에 프랑스 팀의 몇몇 엔지니어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직접 하라고. 피에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배워보지. 이렇게 해서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이 한조가 되어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 순행식 냉각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과는 달리 물이 순환하면서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패널 아래에 고정하면 되는 건가? 피에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냉각 파이프를 들어 올려보며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막 환경에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 코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하며 작업을 보여주자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손이 느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사우디의 압둘라힘 왕자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한국에서도 사용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도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사막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자동화 레스토랑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 구조를 적용해야겠죠. 저는 프랑스 팀과 함께 기존의 자동화 주방 설계를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먼지와 미세한 입자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죠.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은 제 말을 들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센서를 보호하면서도 내부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데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내부 센서에 실리콘 보호막을 씌워서 모래 침투를 이중으로 막을 겁니다. 프랑스 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협력이 시작된 거군. 며칠 후 드디어 첫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냉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와 한국 팀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한낮 태양광 패널이 빠르게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며 물이 순환되었고 패널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치가 모니터에 표시되는 순간 프랑스 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온도가 30%나 낮아졌어.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이 무색할 만큼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제야 사막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의 방식이 정답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프랑스 팀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에르가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네, 너희 방식 솔직히 인정한다. 처음엔 프랑스 기술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어.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엔지니어로서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더군.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확신에 찼었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피에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닐까요? 피에르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네옴시티의 사막 위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가동되었고 자동화 레스토랑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든 시스템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압둘라힘 왕자뿐만 아니라 사우디 투자청 고위 관계자들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팀 엔지니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보여줄 차례죠. 태양광 패널, 자동화 레스토랑, AI 무인 주차 시스템까지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실제 운용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52도,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사막 환경의 혹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겠지. 사우디 관계자들이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시스템이 가동되자 온도 센서가 빠르게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작동, 온도 유지 상태 양호, 모니터에 뜬 결과를 확인한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기존보다 효율이 25%나 증가했어. 압둘라힘 왕자가 흥미롭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막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자동화 레스토랑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자동 주방 로봇들이 한국 팀의 밀폐형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레스토랑 내부의 로봇팔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센서 오류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입자가 내부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팀의 엔지니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라 윌슨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너희가 적용한 밀폐형 시스템 덕분이야. 정말 효과적이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네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통과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큰 문제였던 AI 센서 오작동 문제. 프랑스 팀의 기존 센서 방식은 사막의 정전기와 모래 입자 때문에 실패했지만 한국 팀이 적용한 특수 나노 코팅 센서 덕분에 이번엔 확실히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긴장된 얼굴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이 차량을 인식하고 센서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며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주차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량이 정확한 위치에 주차되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압둘라힘 왕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가 완성되었군요.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사막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팀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는지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우디에서 한국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피에르가 옆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너희가 해냈군. 함께 해낸 거죠. 이제 네옴시티에서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옴시티의 사막 위에서 태양광 패널은 강렬한 햇빛을 받아들이며 완벽한 냉각 시스템 속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레스토랑은 모래 한 톨 들어가지 않은 채 로봇들이 매끄럽게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AI 주차 시스템도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가와 투자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면 사막에서도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한국 기술력의 이름이 사우디의 미래 인프라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은 처음엔 경쟁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의 기적, 한국 기술이 사막을 정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옴시티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